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대비 비트코인이 한 13%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더리움도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던 코인들 몇 가지가 있죠.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코인들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로빈후드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로빈후드라는 대중성 있는 앱을 통해서 많은 리테일 자금이 미국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로빈후드가 거래 지원을 하는 코인들인 거죠. 이제 그런 코인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그 테슬라의 발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판매 지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뭐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유로 테슬라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이것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코인 시장만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아니고 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널찌감치 보면은 지금 전통 금융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죠. S&P도 어젯밤에 2.1%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도 한 2.7%, 이제 모든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의 붐을 대표하는 테슬라 주식도 4%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거죠. 미국 4월달 CPI가 뭐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4% 이상의 숫자를 찍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많이 높다는 걸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이제 연준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금리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이게 왜 그 주식 시장이 왜 떨어진다고 해서 꼭 이제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굉장히 견고한 네트워크상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일종의 스타트업 주식 같은 그런 성격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어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물론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오래되긴 했지만은 네트워크가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12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초기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 같은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자산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리스크 오프인 시장 국면에 접어들면은 어느 정도 같이 주식시장이 조정받은 것 동시에 같이 동반돼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엄청난 시장 멜트다운이 왔을 때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고, 뭐 금도 같이 폭락을 했고, 뭐 이랬던 거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리스크 오프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인플레이셔너리 한 건지 디플레이셔너리 한 건지, 이 지금 디베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 디플레이션 한 세상이라면은 디플레이션 한 거를 오프세트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셔너리 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책적인 면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압력을 오프셋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면은 계속 디플레이션한 세상에 살면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을 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셔너리한 프레셔가 굉장히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이머징 마켓에서 엄청난 노동력들이 싸게 공급이 되면서, 뭐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뭐 중동, 인도,
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세계 경제에 이렇게 흡수되면서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쭉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두 번째가 더 강력 디플레이셔너리 포스인데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비싸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를 대량 생산, 아주 값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값싸게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아요. 해외여행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은 그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해외여행도 자주 못했던 것도 지금은 몇십만 원이면 이 아시아 국가 나라들은 값싸게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가격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Price of Tomorrow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세계 경제는 그냥 디플레이션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옵셋하기 위해서는 세계 이 정책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의 그 밀당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였으면서 갑자기 이 밀당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포스가 이제 CPI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럭다운 같은 게 이제 일어나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그 첫 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4월 달이 경제 지표들이 이 전년 대비를 비교했을 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로우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 자체는 놀라운 게 아니고,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가 여러 가지 금융 미디어를 통해서 좀 확장돼가지고 좀 전달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될 것은 이런 인플레이셔너리 포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CPI나 이런 지표들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셔너리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면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진짜 지속적인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세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4년에 그 당시에도 되게 비슷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양적 완화 정책의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시장에 많이 퍼지면서 금융시장이,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이 2개월 정도였나?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 한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그 프레셔는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제 일시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봅니다. 사실 이거 외에 되게 재밌었던 뉴스가 어젯밤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페이스북 그 마크 zuckerberg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죠. 거기서 이제 그 애완용 동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염소 2마리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을 맥스랑 비트코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일론 머스크도 과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기 전에 뭔가 힌트를 주는 듯한 그런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이 마크 zuckerberg도 이거를 지금 따라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애완용 동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잘 안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북이 5월 26일 날 주주총회가 있는데, 연간 주주총회인데, 여기서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발표를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마크 zuckerberg가 페이스북 자금이 아니고 자기 개인 자금을 통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3 billion, 3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얘기가 작년 12월 달쯤에 한 트윗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이스테이크스 캐피탈이라는 계정의 이름에
트위터에서 마크 zuckerberg가 개인 자금으로 3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트윗이 나왔다가 며칠 있다가 그걸 다시 지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샀다면은 지금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 빌리언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 비트코인 업계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루머도 있고 이래서 마크 zuckerberg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5월 말에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